이들만 있을 수는 없겠죠? 늘 웃을 수만은 없겠죠. 그럼에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다시 힘을 내고 웃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도봉을 위해 오늘을 마주하고 앞으로를 준비합니다. 도봉 시민사회그룹과 함께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도봉 드로잉 진행을 맡은 홍은정입니다. 네, 세 번째 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역시 환호가 나날이 네, 열화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또 많은 또 활동가분들이 오셨는데요. 인사 한번 돌리고 네, 토크 시작할까요? 네, 인사 돌아가겠습니다. 네,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예, 3주차 작가 최인설입니다. 저는 신수경입니다. 시선이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 노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지원팀의 박기범입니다. 네, 저도 같이 왔고요. 네, 마을지원팀의 정현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얘기는요, 지지난주에 이어 이제 2주 지났죠? 지지난주에 이어서, 도봉구 마을 이야기하고, 마을 자치 이야기하고요, 마을에서 진행되는 마을 교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을 자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실 박기범 선생님하고 정현애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네. 샴푸 광고인 줄. 헛기침 들어가도 되나요? 정현애 선생님은 지난 7월 20일 프리포럼에서 마을 자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주민대상 공모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일각에선 현재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모사업의 시작과 또 마을 공동체에서는 공모사업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마을자치 분야 지난 프리포럼 때 4가지의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에는 공모사업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프로세스를 얘기하기 전에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역사, 짧은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시작은 2011년 정도부터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1년에 풀뿌리 시민사회 집담회를 거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사업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사업이 시작됐는데, 기존의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민 모임에 주는 방식은 없었죠. 그러니까 복지관, 문화 단체, 시설 이런 쪽에 좀 공인된, 이미 확인된 쪽에 이제 주는 형태의 공모사업이었다면, 마을 공동체가 주민 모임에게 주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형태의 지원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1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주민들의 등장과 발굴을 조금 더 원활하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이 시작됐고, 지금은 도시 재생이든 혁신 교육이든 협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흐름에서 첫 번째 선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이 다른 공모사업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공모사업은 제안자가 처음부터 심사까지 온전히 이제 준비한다면, 저희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저희 지원센터에서 사전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에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모니터링, 수다 모임, 탐방 등을 진행해서 마을 사업하시는데 외롭지 않게 옆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평소 때는 안 그러시는데 로봇이 출격한 느낌인데 아직 몸이 안 풀리셔가지고. 그러면 한 기관, 네. 한 모임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예산은 지금 공모 사업이 뭐 단계가 약간 설정돼 있어서 처음 진입하시는 분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지면 뭐 최대 1,000만 원까지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금만 주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원의 전 과정을 다 설계를 같이 해주시고 네네, 네트워크까지 그렇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서포트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어떤 그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공모 사업이 아니라 제도만 빌려왔지 실제는 활동을 지원하는 거라서 활동을 혼자 하긴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동 단위로 점점 모임이나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서 그런 거를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활동가라는 이제 뭐 용어나 이런 형태가 좀 다양해졌는데 그 마을 사업에서 좀 특이한 점이 그 마을 지원 활동가 제도를 두고 있어요. 지금도 각 분야에서 좀 뭐 각 해당하는 활동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 간의 소통의 중간지대에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 보니 주민이 중간 지원 조직이 있지만 또 중간 지원 조직과 주민 사이에 그 사이에 있어서 주민을 조금 더 용이하게 돕는 구조의 마을 지원 활동가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저희는 도봉구는 이제 4분의 활동가 분이 계시고 저희가 4개의 권역이어서 권역별로 약간 담임처럼 두고 주민들이 그 권역에서 활동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촘촘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약간 언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모든 행위에는 어찌 보면 의도하는 바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어쩌면 목적 아니면 이제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공모 사업이 이제 허와 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의도한 바는 사실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수행하는 주민들이 시민력 강화가 되고 이 시민력 강화가 결국에는 그 주민자치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밑바닥에 깔고 있는데 이 자체를 뭐 어디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만 알고 있지 실제 이거를 그 사업을 시행하시는 주체분들이 우리가 마을에서 재밌게 활동하는 내용이 이게 시민력이 강화되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주민자치 어떤 활동까지도 펼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2주차까지 저희가 녹음한 거 모니터링 하면서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민력 강화가 어떤 정확히는 정의가 안 되더라도 이게 뭔지가 약간은 뭔가 느낌은 오는데 막연한데 혹시 시민력 강화라는 게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정의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 작가님의 질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대본에 없던 거네요. 이런 거 조심해야죠. 이런 거. 네. 난 착한 역할 해야지. 시민력이라는 게 뭐 여러 군데서 정의도 내리고 하는데 저희 마을에서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뭐 정의를 사전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자발성에 의해서 자기가 제안한 사업을 실제 자기가 이제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이런 활동을 경험을 좀 축적하는 게 결과적으로 시민력을 강화한다고 생각됩니다. 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눈을 가리고 입을 닫고, 사실 정보 면에서 많이 노출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열어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제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해서 이제 발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 좀 서기 위한 아주 첫 번째 단계가 공모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뭐 후반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변화된 지점은 분명히 있는데 또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또 좀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더 넓게는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지원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되게 고마웠었던 게 그전에는 관에서 나오는 돈이 민으로 들어갈 때는 다 증이 있는 단체들한테만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모여 있다, 내가 주민등록증만 있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뭔가가 생겼으니까 그런 지원이 또 가능했었던 거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기관들도 3명만 모이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신뢰의 토대가 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마을 센터가 뚫어준 큰 인프라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끄덕끄덕. 그러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정말 촘촘히 진행이 되네요. 마을 지원 활동가 제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길을 터주는 역할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궁금했던 질문에 살짝 지금 접근을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왜 공모 사업이라는 거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살짝 입고 이제 주민들이 그 공동체 활동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에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그 변화? 어쨌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제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데, 네,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사업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예산을 받는 거라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오롯이 저희가 지원을 하긴 하지만 본인이 그걸 다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경험하시는 게 나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약간 좀 자신감이 생기는 큰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을 수행해서 우리끼리 모임이 뭐 즐겁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사부터가 저희는 제안자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에 10팀이 들어오면 10팀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심사를 하면서 이미 거기에서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거죠. 아, 우리 동에 저런 모임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활동도 좋은데 저 활동도 좋아 보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이미 이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되고, 저희가 중간에 수다 모임이라고 해서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정말 수다 떨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재밌는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다양한 마을의 정보를 얻게 되시는 거죠.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동에서 일어나는 일, 뭐 주민자치, 마을 미디어, 뭐 도시 재생, 혁신교육,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혁신교육 쪽으로 그쪽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 혁신교육도 계속 몸담고 계시고 또 다른 영역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첫걸음 단계 그런 경험. 네. 저희 사업이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르 불문, 분야 불문 뭐 이런 식이라서 이게 사실 사람이 어떤 이제 적성을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을 사업이 주민의 이제 관심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드는 첫 번째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활동 중에서 이제 명확한 주제, 관심 분야로 조금 더 집중하게 되시는 상황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기여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처음 말씀드렸듯이 조금 내 분야 말고
외부의 사람과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있고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지역의 참여로 연결된다라는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변화에 있어서 늘 좋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변화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좀 예를 들면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정보에 관한 문제고 또 공모사업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정하고 예산을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10개의 제안을 다 10개를 다 받을 수 없다라는 또 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탈락이 결정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하지? 그런 게 이제 불편한 좀 아쉬운 마음이 생기긴 하는데 이런 과한 정보들이 어쨌든 조금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 조금 너무 협소하게 굴면 이게 전체 공동체를 지향한다기보다는 개별의 공동체만 조금 커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센터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센터가 재단하거나 이렇게 막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성숙한 시민들이 계속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스스로 지역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좀 긍정적인 변화는 당연히 있었고 조금 이제 부정적인 건 아니고 아쉬운 지점들은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례 중에 한 명인데 제가 2013년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이거 3명 모으면 동네 주민 3명 모으면 150만 원을 준대더라.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모여서 그래서 좋은 교육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를 그 150만 원을 받아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이 마을 사업의 목적이 느껴진 게 뭐냐면 그 사업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저는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다니면서 광화문 방학동 아니면 강남 방학동 이랬을 건데 그 사업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회사 일 이외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교육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을 시도해보고 약간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어서 마을 사업을 접하기 전에는 저의 이익과 어찌 보면 저의 이제 커리어에만 집중을 했다면 마을 사업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저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나 아니면 이제 여러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런 이런 경우를 볼 때 저희가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연차 보고서에 소개될 사례.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작은 지원 사업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는 어떤 구실을 하는 좋은 그 출입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 사업에서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평가가 근데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 활동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있는데 나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는 이런 효용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게 나아가서는 어쨌든 서울시의 마을 사업에 대해서 체감할 수 없다. 이거 그냥 남의 사업 같다. 그러니까 가장 그 문턱이 낮은 사업인데도 계속 그런 말들이 들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마 그 다음 질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모 사업 제도의 폐해라고 할 수 있죠. 공모는 일정 기간 이제 공고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기간에 집중 홍보를 하긴 하지만 그 홍보라는 게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일반 주민들한테 스며들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송을 오히려 한 번만 타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지만 하다못해 버스에서도 광고판이나 홍보에서 보면 찻동이라는 건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런 광고물이나 홍보물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사업인 거죠. 이제 그런 거는 고민을 많이 하곤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없는 거지만 정보를 모르는 사람 못 들어오는 약간 좀 이런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하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사업비보다 굉장히 적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어떨까요? 이게 좀 관에서 하는 홍보들이 그렇잖아요. 관에서 하는 홍보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좀 소극적인 홍보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미 이제 이 사업을 숙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원하는 주체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에 반면 좀 홍보비를 더 줄여나가는 거야.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알 거야. 저희가 이제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마을사업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 싶어서 오히려 어떤 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대대적인 홍보는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단위 사업의 홍보로 조금 그치거나 이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마을 공동체가 뭐지라고 하는 전체적인 좀 그걸 알기 쉬운 홍보?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예산은 또 한정적이고 이러다 보니 사실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간접 지원하는 것들은 우선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고, 그 밖에 홍보는 중요함에도 좀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행정하고 논의를 해서 함께 좀 대대적인 홍보를 이쯤에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도 마을 사업으로 등단한 사람인데. 등단. 왜냐면 이사를 와서 사실 4년 전에 완전 신입 주민이다가 마을 사업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마을 엄마들하고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등단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저는 좀 좋았던 게, 이게 딱 모집기가 뭐 일주일 만에 사업 딱 끝나고 이게 아니라 1차, 2차 당시에 1차 해서 그때 우리가 고민하다가 상담 받다가 지금 당장 못 하시겠으면 좀 더 고민하시고 2차 때 뭐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다시 그때 하셔도 돼요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마지막에 3차 때 고민하다가 3차 때 아마 해서 5월부터 시작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공모 사업들이 일시에 문을 열어서 일시에 닫아버리고 1년 동안 하는데 마을 사업은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리고 사업도 2달 만에 끝내도 돼요. 3개월 만에 끝내도 되고 약간 그게 좀 더 편하게 다가왔는데 다른 사업은 11월까지 좀 꾸준하게 뭐 해주세요라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더 장점이나 잘 운영되고 있었던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홍보의 문제도 물론 있는데 홍보의 범위가 뭐 이런 사업이 시작된다라는 공모 시기를 알리는 걸 넘어서 이 사업의 효과성,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 어떤 효용감으로 작용했는지까지를 포함하는 홍보로 좀 나아가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계적인 홍보를 자꾸 줄여나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그 다음번 질문이 개선사항이라 가지고 그런 거랑 연결될 것 같네요. 네. 네, 그 공모사업 그 주민들의 그 아까는 시민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나누고 하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공모사업에 지금 거의 제가 기대를 했던 거는 공모사업의 한계 같은 건 혹시 안 나올까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 남아 있으셔서 그런지 아껴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공모사업 한계를 얘기해 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홍보의 이슈도 있지만 이제 8년 차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외하고 마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하면 여전히 남아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마을 사업 새싹기 뭐 이렇게 성숙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새싹기는 할 사람은 다 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아마 관에서는 동일한 비용을 투입했는데 왜 새싹기가 계속 줄어드느냐. 약간 이런 이슈를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모든 사업의 구조는 한번 딱 세팅되면 동일하게 새싹기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나 아니면 이미 다 발굴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이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 구조가 처음 세팅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별도로 약간의 주제를 주고 특색을 주고 하지만 그 단계라는 게 지금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진입을 하면 마을 활동에 경험하고 무관하게 무조건 이제 씨앗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사업의
1년차는 다 C학기는 모임의 형성 초기 단계, 그리고 뭐 의제 발굴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우리 3명 모여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뭐 동네 일에 대해서도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이런 거는 같이 한번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 라는 그런 전 단계 정도까지가 이제 C학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산 지원도 뭐 최대 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요. 이거는 저희 도봉구도 그렇지만 뭐 서울에서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 설계된 대로 내용을 보면 그 의제를 이제 발굴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해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제를, 발굴된 의제를, 발굴된 그 발굴한 주민 모임이 해결을 해야지, 발굴한 사람 따로 있고 해결한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주민 모임이 성장을 했다고 판단돼서 이제 의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전년도 사업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늘려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의 단계도 있습니다. 이후의 단계도 있는데, 최인설 대표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제를 발굴한 팀들이 많고 만족도가 높은 팀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좀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왜일까라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주민의 성장이나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내재된 폭발, 그 잠재력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모사업 제도 자체가 이렇게 단계가 조금 무리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해서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는 C학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그 다음에 수행할 정도의 어떤 이제 과제 정도는 그냥 거기서 자유롭게 나오는 거지, 약간 부담을 주거든요. 계속 똑같이 매년 C학기 하실 수 없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죠. 라고 저희도 이제 기계적으로 상담이나 컨설팅 하면, 이제 잘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다음 단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해가 바뀌어서 지원하면은 연락이 잘 안 되세요. 연락을 하면 뭐 취업했어요, 뭐 누가 아프세요,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좀 10팀 중에 한 팀 정도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오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공모 사업 이런 제도를 좀 편하게 오히려 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마을 사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굳이 이 사업 들어오면 1년 차라고 하는 게 새내기라고 해갖고 초보자 취급을 하는 게 이것도 약간 좀 맞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마을 활동 저변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면 다른 영역에서 활동한 것도 인정을 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이제 발굴한 의제나 이런 거를 실행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도록 바로 그냥 단계가 만약에 있다면 뭐 중간이나 최고 단계까지도 바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대신에 심사만 좀 더 좀 세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 사업을 보면 좀 호흡을 좀 짧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획서를 내고 결과 보고서를 내고 다음에 심사를 받고 이러면 사실 이제 1년의 호흡이라고 보면 계획을 세워서 선정이 되고 활동을 했는데 결과 보고를 낸 후는 뭔가 이제는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이후는 뭔가를 이제 계획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후에 뭔가를 계획하고 싶을 만큼 계획서가 또 변화되지 않는 거여서 저는 어쨌든 공모 사업은 좀 주민들이 긴 호흡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이 아니라 뭐 2년, 3년 그 주제로 조금 그 기간 안에 자기의 활동을 좀 찾을 수 있게끔 설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그런 참여한 주민들이 끝나고 해방감 느꼈던 대표적인 팀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너무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돈을 쓴다는 게 생각보다 100만 원도 너무 힘들고 그것도 항목에 맞춰서 비목에 맞춰서 쓴다는 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그거는 그거대로 단계별로 지원하는 거는 그거대로 원래 또 잘 쌓여져 있으니까 하되 만일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적별로 돈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게 해봤더니 우리는 벼룩시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벼룩시장을 이제 하게 될 때 그렇게 뭐 그 다음 단계가 200, 300이 아니라 우린 한 번에 10만 원이면 돼. 그래서 우린 3번 할 거니까 1년에 30만 원만 있으면 돼 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렇게 돈이 본인들이 해보니까 돈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돼서 우리가 그걸 한다는 그 의미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30만 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거는 서류를 확 낮춰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C학기 서류가 적을 것처럼 착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마지막에 내는 서류가 이만큼 두꺼웠었어요. 결산 서류까지. 농담이 아니고 저희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내야 되는 서류는 다 내야 됐었고 결과 보고서도 몇십 장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입 단계가 낮다고 하지만 낮지 않았어요. 저희들 수준에는. 그래서 오히려 30, 50 더 낮게 해보니까 우린 요 정도만 있어도 돼라는 사람들의 경우에 근데 저는 그 샘플을 본 게 청소행정과에서 그 녹색 장터 여는 거를 1회에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결과 보고서가 딱 한 장이고요. 1년을 해도 그리고 내가 4번 하고 싶으면 40만 원만 지원받고 그리고 신청 계획서도 간단하고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것만 내고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 1장, 2장 내면 그리고 매번 열 때마다 사진만 이메일로 보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경험해보고는 마을 쪽도 이게 좀 분명히 그 더 낮은 단계 뭐가 있지 않을까? 행정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그 얘기를 꼭 해도 C학기보다 더 낮은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민의 활동에 이제 아주 그 혁신적인 옷이었던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봤는데요. 네. 굉장히 혁신적이고 우리를 키워주는 아주 좋은 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직접 수행을 해서 지금 아주 핵심 마을 교육 활동가로 성장하신 또 신수경 선생님께서 이제 경험을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생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밀하고 더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공모사업 방식에 대해서 좀 다듬어야지 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 마을 활동을 마을 자치, 마을 교육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려질 수는 없고 이 모든 게 마을 활동 속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녹여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모 사업을 이제 주로 지금은 다루면서 마을 그 자치 활동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아까 인사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화장실에 다녀오셨었나 조용하게 계시는 선생님들과 이번에는 더 나은 도봉 마을 교육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봉 마을 교육 활동가. 아까 선생님들 그 인사를 짧게 이제 이름만 얘기해 주셨어요. 노혜경 선생님, 신수경 선생님, 김흥경 선생님. 노혜경, 신수경 선생님은 지지난주에 첫 방송 때 이제 마을 활동가로서의 이제 선생님들 그 활동 내용이랑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인사를 해주셨는데 김은경 선생님은 오늘 처음 인사드리거든요. 선생님 뭐 이렇게 활동 내용과 네 그런 것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화장실 가고 싶네요. 저는 늘상 아이들이 주변에 있고요.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 쉼터라고 해서 꿈이 자라는 땅, 꿈땅 거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한 12명, 그다음에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눈팅하는 엄마들이 한 25명 해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유통업자예요. 그래서 유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열심히 놀고 있고 엄마들하고 같이 마음 만지게 하고 있는 김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바뀌었어요. 제가 3년 전에 뵀을 때는 김은국 동생 아니고요. 네, 예전에는 뭐 직동생 김은경 아닙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억하시는 아주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네, 오늘 든든합니다.
아니 김은경 선생님을 통해서 김은국 가수가 본인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 자치 지금 이제 주민자치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 아동 청소년 꿈땅이 마을에서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을 속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 그 엄숙한 분위기에 인사할 때 하도 저를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김은국 동생 김은경이다 했더니 진짜냐고. 네, 그랬습니다. 정말 못하셨구나. 노래는 안 시키던가요? 안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지난주에 마을 교육에서 이제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들어보고요. 그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의 이제 그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마을 교육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꿈땅 김은경 선생님이 나오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 많이 궁금하죠. 네, 공간을 왜 만드셨어요? 저희 공간은 일단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약간 이제 ADHD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문제 이런 게 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직감을 했었고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 허락 하에 4교시 내내 아들과 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움반이라는 곳에 이제 좀 전문 선생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학을 하고, 근데 이제 도봉구에서 그 노원구를 지나가는데 플랜카드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문구가 완전히 제 가슴을 울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저 혼자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을이 얘를 둘러싸는 지지체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꿈을 꿨다가 이제 또 9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딸내미가 사는 사회는 정말 마을이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미술 수업 이제 이문정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안 맞으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엄마들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엄마들을 일단 이렇게 서로가 만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엄마들이 놀이를 구성했어요. 그러다가 25,000원씩 저희들이 이제 자부담을 내고 이제 공간을 빌려가지고 주민센터 지하에서 한 2년 정도 놀고 있던 터에 마을 혁신지구 이제 공모 사업이 뜨면서 누가 해봐라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내면서 이제 돈 받고 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그 간식도 이제 엄마들이 다 했었고, 근데 저는 나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는 분들만 하니까 이제 지칠 때 제가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꿈을 꿨던 게 있어서 다시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구성이 되다가 했는데 그때도 여기 공동체과에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마을 공동체과 이게 이제 돼서 공모 사업 이런 거 있는데 전혀 잘 몰랐다가 거기에 이제 한번 내봤어요. 냈는데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고 엄마들이 모이는 공간? 유통공간이 유통업자라고 했잖아요. 유통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고민,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ADHD를 키우고 있는 아주 초급 엄마들 있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한 2명, 3명만 좀 되게 산만한 아이로 무릎 꿇고 있어! 그러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대다수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도 그렇고 또 엄마들이 그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학교에서도 똑같이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공간에 대한 마인드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 이제 그 구 참여 예산 그거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게 어떠한 마을 계획이 생겼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주민들이 한 600명 정도가 투표해 준 게 이제 2등을 해가지고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꿈을 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세대 이제 아이들한테 꿈을 키우는 게 또 중요해서 꿈땅 이렇게 돼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정말.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이제 등장했던 주제들을 보면 또 공모 사업의 약간 긍정적인 면들이 좀 완전 보이는 긍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공모사원 얘기, 저도 이제 가장 적은 80만 원의 이웃 만들기 사업으로 등단한, 이렇게 성장한, 옆에서 등단했다 그래서, 네, 저도 등단해보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3년 정도 저희 자치 활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흥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2년 정도의 자치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게 정말 필요한 니즈가 돼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니즈가 없이 이거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것보다는 정말 자치 활동을 아까 시민력 강화라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해보고 정말 필요할 때 씨앗기를 지원하는 게 그들한테 되게 행운이 오는 것이지 그냥 있다고 해서 소개로 가는 그 공모사업 진행은 저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찔려. 나중에 마을 공동체 사업할 때 선생님들을 좀 멘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공간 관련해서 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물어보고 싶은데 지역 안에 많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공간들의 뭐 특성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지역 안에 교육과 관련된 아니면 커뮤니티와 관련된 공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경험했을 때 좀 좋은 점과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한계점 약간 이런 거를 한번 교육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은 감사하겠습니다. 것과 아쉬움과 한계니까 아쉬움과 한계는 이제 주로 이제 안 좋은 쪽을 먼저 얘기해요. 뭐 마음대로 오늘 최 작가님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아요. 네. 칼을 갈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저는 그냥 봐도 너무 공간들이 요새 막 사실 처음에는 공간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꿈꿨고 특히나 지근거리, 가까운 곳에,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멀면 못 찾아가고, 멀면 남의 것 같고,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우리 것 같은 느낌이 1차적으로 들 것 같아서, 좋은 공간이 있더라도 가까운 곳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장소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견학도 가봤는데요. 청소년 공간 같은 데도 가보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그 화려함과 세련된 디자인에 깜짝 놀랐어요. 지하 공간도 너무 멋있게 바꿔내는 첨단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그 공간이 비어서 그 공간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나서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쓸 건지에 대한 게 충분히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바로 기술자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어디라고 이름까지는 뭐 아니어도 가까운 도봉구에도 한 군데가 생겼는데 청소년들이 공연도 연습하고 실제로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래요. 그래서 가봤는데 조명하고 음향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조명과 음향을 다루는 사람이 각자 전문가가 있어야 된대요. 공간은 좁은데 그리고 거기에 유튜브로 바로 라이브로 전송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카메라 시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고가여서 아무나 만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월 전에 본 거니까 처음 생겼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간 연습실을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공연도 가능하게. 사실은 공연만 하든지 연습만 하든지 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 없는 한계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연 연습을 할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원하는 걸 들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절박하게 느낀 건 수요자들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지 않고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술자들의 어떤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예쁘게 만들어 놓고 최첨단으로 만들어 놓고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말하면 아까 마을에서 이렇게 활동가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업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뭐다를 자기가 찾아내고 그곳에서 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즉 플레이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플레이어가 생겼는데 그것을 뛸 수 있는 그라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깊게 몰입해서 팔 수 있는 그라운드가 부족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두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1년 반 정도 그 구에서 내려오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요. 한 곳은 제가 사는 거주 지역에서 있는 공간을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데요.
활동 면에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제 삶과 일치가 되고 그 주고받고가 잘 될 수 있는 그 저의 주거 지역에 있는 그 공간이에요. 거긴 도서관인데요. 되게 다양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한테도 너무 많은 도움이 오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비 없이 자치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자꾸 생겨서 예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정말 자치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군데는 구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지어진 공간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된 경우였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그 신수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진 공간에 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하는 구상 단계에 시간 소요가 좀 오래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교육 활동에서는 지금 옆에 계신 꿈땅이나 뭐 에로이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뭐 지평선 뭐 등등의 공간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들을 모아줄 수 있는 공간의 전체에 그들이 니즈가 있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면 뭐 6개월, 1년 하면서 계속 이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운영의 문제나 또는 공간에서의 시설의 지원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의견의 갈등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점을 조정하고 모아줄 수 있는 수집가, 그러니까 공간 코디네이터. 제가 그냥 이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마을 활동이 지금 쭉 이제 긴 시간 동안 되면서 정착이 돼서 파생된 경우가 많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마지왈이라는 활동가가 생겨서 그런 정보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 견본으로 볼 수 있는 샘플링이 될 수 있는 게 마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은 왜 공간은 생기고 활력수나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수집할 수 있는 공간 코디네이터는 왜 없냐. 민과 관이 바로 만나야 되니까 관은 안 된다의 행정적인 부분이 크게 걸리고요. 또 민은 해야 되는데 너무 나한테는 힘든 부분이 바로 극과 극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그 접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중간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최근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정도 지금 꿈땅이 생겼는데, 이제 시설비를 저희가 많이 들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비를 많이 들이면 나중에 혹시 망할 때 그걸 다 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69만 원이라는 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내는 거에 어쨌든 이제 부담감은 갖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월세 때문에 밀려가지고 막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감사하게. 근데 대신에 처음 초기 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의가 나서 헤어질 수 있고 이 엄마가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해외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공동작과에서는 5년 계약을 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5년 계약을 쓰긴 했지만 언제든지 망해도 상관없게끔 시설을 그냥 저희가 다 해버렸어요. 계단이 되게 음습하고 되게 빨간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무섭다고 했었거든요. 저희는 하얀색으로 다 바꿨어요. 아래도 그냥 파란 계통 하늘로 둥둥 뜨는 것처럼 하늘 계통으로 하고 옆에 벽면도 3층까지 저희들이 다 칠해가지고 주인 어르신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망해도 시설비는 내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건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정말 공간이고 너무너무 좋은 공간인데 이제 딱 3년이 되니까 중간 저희들을 점검해주고 김은경이가 잘하고 있나 이거를 임원 엄마이긴 하지만 대표이니까 이 엄마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를 불안하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구청이 불안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사업비를 주긴 하니까 왜냐하면 사업은 이게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걸로 시너지 역할은 엄청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긴 하되 빈 시간들을 너무 아까우기도 하고 또 이 엄마들을 만지기까지 엄마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딱 올라가면 엄마들이 떠나잖아요. 이제 직장을 나가거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간 점검해 줄 사람이 없어서 되게 저 혼자만의 되게 고민에 빠지고 그랬었어요. 저희는 이제 3명 엄마들의 회장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작년에 한달학에서 그 학부모 리더십을 뻥 터뜨려줘가지고 엄마들을 모아서 교육을 갔어요. 근데 새로운 큰 그림을 봤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또 마을 교사 또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발전 단계.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할 단계였거든요. 근데 발전 단계에 딱 빵 터트려줘가지고 요번에도 엄마들 이제 새로운 엄마들하고 또 해가지고 임원급들이 내년에 임원급 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엄마 2명 포함해가지고 같이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초기는 했고 이제 10월 달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중간 단계가 되게 절실했는데 지금 딱 노혜경 쌤이 우리 든든한 김은경 쌤 다음에도 모실까요? 너무 최고입니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공공그라운드 다녀왔는데 저희 꿈땅이 참 대단하신 게요. 저희가 공공그라운드 견학을 갈 때도 보면 이제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다 받았는데 꿈땅에 계시고 또 한두 군데가 한 4-5명이 단체로 오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보통 그 모임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5-6명 정도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실 텐데 거기 있는 핵심 멤버들이 다 오시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야 나중에 돌아갔을 때 이걸 응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들끼리.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분만 대표로 오면 돌아갔을 때 그걸 설명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한 명이 그럼 주도해야겠죠. 근데 꿈땅 같은 팀이 지난번 그 부모 교육도 단체로 들으시고 네. 이번 공공그라운드 견학도 단체로 들으셔서 저는 이런 팀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었죠. 영유 엄마들이 들어와가지고 좋았어요. 공공그라운드 견학은 좋았어요. 뭐 김은경 선생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갖춰주는 아니에요 유통업자에 여기가 이제 네. 모바일 공지가 딱 뜨면 그거를 네. 팍 유통을 하죠. 엄마들한테. 네. 브로커. 교육 브로커. 돈을 받아요. 김은경 선생님을 제가 이제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네. 정말 그 저희 안에서 정말 많이 성장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급성장.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성장의 끝은 어디인가. 사실 꿈땅의 향후 행보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개인적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여기 대본에는 없는데. 향후 행방은 간단해요. 제가 마을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마을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유통 소통이 잘 되는. 그래서 아까 집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방학 일동에 있기 때문에 집 가까이 있는 모든 아기들의 엄마들, 태어날 아기의 엄마들까지 같이 드나드는 그런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주민자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사업 하나 중에 꿈땅과 함께하는 어르신 엄지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젊은 엄마와 나이 드신 저희 친정 엄마 권사님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그 파생되는 그 엄마들한테 오시라고 해서 마을 분들과 우리 꿈땅 엄마들의 엄마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켈리도 같이 하면서 인생사 얘기 들어보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으면 그런 걸 못하지만 그 시너지인 것 같아요. 사업비를 주면 저희는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또 상상을 하게 되고 그 꿈을 펼쳐야게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을 안에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오늘 다 분량 뽑은 거 아닌가요? 네, 거의. 아니, 그러니까 교육 공간이 많다고도 하고 또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공간이 그 밀도가 좀 높아야겠다. 그리고, 만들기 전에 좀 만들고 싶은 욕구자들이 만들고 싶은 모델링을 좀 받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관계가 좀 돼서 설계가 된다면, 만들어 놓고 너무 후회하는 일 없이 잘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서 꼭 아이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세대가 같이 공감해서 만나기 때문에 함께 마을이든 교육이든 모든 것이 같이 좀 만드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 이 공동체 역할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그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 전에도 단체들이 이제 카페 방식으로 단체를 많이 이렇게 바꾸면서 누구나 오세요라고 했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유를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불친절한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제의 공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홍보가 그러니까 알려져야 유통이 돼야 되고 그런 주제를 그런 주제를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확장성과 오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든 그 관심을 가지고 갔을 때 환대받을 수 있고 환대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다시 들면서 그냥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모두의 공간이라는 것이 왜 아무의 공간도 되지 않고 이렇게 부담으로만 작용했었는지 그런 거 좀 알게 된 자리였네요. 네. 틈새 치고 들어가서 PPL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런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속 꾸준히 4년차째 양성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시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발전 과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혁신 교육 활동가 발전 과정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활동가 과정에 아직은 한 6자리 정도 남았으니까 많이들 좀 지원해 주시면 이 공간은 메이커 공간, 디자인 싱킹 이렇게 해서 정말 주도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6자리인가요? 이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선착순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기술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소신을 좀 정확한 분들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여유 있게 들어오세요. 빨리 아니네요. 등록은 어디서 해요? 저는 했지만 링크로. 이런 센스가. 지금 서로 짜고 하시는 거세요? 근데 저희가 그 혁신교육 활동가 발전 과정, 원래 양성 과정이었는데 발전 과정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게 원래는 모든 과정을 끝내고 이론 과정을 끝내고 마지막에 견학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사전 견학의 개념으로 9월에 이미 다녀왔어요. 공공그라운드. 네. 그리고 심지어 그때 견학 신청과 이번 발전과정 신청은 각각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험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은 2차 이제 발전과정에 신청을 해달라라고 안내를 드려서 발전과정이 아까 노혜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근데 그걸 위해서 사전 견학을 저희가 공공그라운드를 갔다 왔는데 오늘 저희가 공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그라운드 견학을 갔다 오고 나서 그 공공그라운드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제가 설명하기는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거길 해화역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저희 다녀오고 나서 탐방 소감을 받았거든요. 근데 탐방 소감이 크게 한 3가지로 나뉘었는데 안타깝다. 거기가 이제 주로 공간 얘기, 학교 공공교육 공간 얘기,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를 감동적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 학교의 시설이 우리 어릴 때와 똑같다는 걸 이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깝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고 그리고 새롭다. 거기 갔더니 어떤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논문을 내고 그걸 책으로 내는데 그 책의 깊이 내용도 굉장히 고차원적이어서 잘 이해도 안 될 정도의 그런 대학생들이라고 그렇게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집단 지성의 어떤 극치를 보고 왔어요. 최고의 그런 고등학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전의 내용을 인지하고 교실에서는 오히려 질문만 하는 거꾸로 교실 내용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도 듣고 왔고 그리고 미래 교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보고 왔는데 그것들이 너무 새로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알게 되었다. 특히 기록의 가치에 그곳이 약간 기록을 잘 하고 그걸 책이나 어떤 다양한 걸 어떤 툴킷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우리 같은 교육 활동가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을 보고 다들 많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경험을 하고 왔고 그리고 마지막 또 그걸 어떻게 도봉구에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다양한 공간 실험이 있었거든요. 뭐 미술관도 좀 다양하게 체험형 미술관이 있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작업실, 마을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런 창의적인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눈이 시야가 확 터진 공간은 한 군데만 같지만 마치 한 10군데를 보고 온 것 같은 예, 그런 경험을 해서 우리 도봉구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활동이 공간을 낳고 또 공간이 또 새로운 또 다양한 활동들을 유통시키고 그리고 그 유통의 과정에서 또 새로운 그 체험, 네, 견학을 통해서 또 우리 공간의 그 공공 그라운드에 대한 또 새로운 비전들을 선생님들이 막 꿈꾸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네. 이거 뭐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계속 이거 이렇게 공공 그라운드만 가지고도 한 회분 네, 얘기를 충분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데 자꾸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공공 그라운드 001호가 해화역에 네. 있는 거고요. 현재 네. 하나밖에 없고 어떤 분이 002호는 반드시 도봉구에 생겼으면 네. 좋아요. 기대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예. 지금 한창 가슴이 뜨거운데 오늘 그 한라산 네. 때문 아닌가요? 물 들어왔을 때 놓쳤죠. 빨리 계속 합시다. 마을 그 교육과 마을 자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느 하나가 자치고 어느 어떤 분야는 교육이고가 아니라 지금 마을로 활동가들도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또 활동 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자치와 교육을 가지고 더 깊이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 걸 기약하면서요. 오늘은 일단 이제 5분 선생님과 마을 교육 자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더 나은 도봉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봉 드로잉은 도봉구 시민사회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논의를 모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도봉의 마을 자치 분과 박기범, 정현애님 하고요. 마을 교육분과 노혜경, 신수경, 김은경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작가 김희정, 최인설, 진행 홍은정, 연출 박영록, 기술지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기획 더 나은 도봉 컨퍼런스 기획위원회, 제작 도봉시민협력 플랫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화 향기가 마을 골목길을 따라 스며듭니다. 향기와 함께 골목길 산책 어때요? 도봉 드로잉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